일반항 an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fx 나와 있고요. 어떤 극한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an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런데 a의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an이 지금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상황을 조금 나눠줘야 할 것 같고요. a가 0일 때 먼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0이면요. a는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으로 정리가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an은 어떻게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더라. 자, 원래 정확히는 뭐 해야 되니까 n제곱 즉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확인을 했고요.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을 했으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봐서 원래 물어봤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a분의 fan 빼기 b가 a 플러스 3이더라 라는 요 극한값을 확인을 해볼게요. 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이 조금 수정이 돼요. 여기가 바로 3이고요. a가 0이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위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보기 조금 편하게 바꾸려면은 an이 0으로 가고 있을 거고요. 분모도 마찬가지 an 분의 fan 빼기 b인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3이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얘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자도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되죠?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어딘가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게끔 확인을 해주면 F0이 곧 B여야 합니다. F0이 B여야지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극한값은 뭐가 되죠?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안 보인다면 요걸 이용해서 식을 다시 썼을 때 an이 0으로 수렴하고요. an분의 fan 빼기 f0이라고 쓴다면 조금 보일까요? 얘가 바로 f'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였죠. 미분계수 정의 이용한 거고요. 그럼 f'0이 바로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f'0을 실제로 구해보면 f'x는 2x 플러스 1이고 0을 대입하니까 몇 나오죠? 1 나오죠. 따라서 1과 3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없구나가 결론입니다. a가 0일 수 없습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a가 0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a가 0이 아닐 때로 들어갈게요. a가 0이 아닐 때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an의 극한값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an제곱 더하기 2n인데요. 마찬가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합니다. 그럼 뭐의 값을 비교를 하더라?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를 하더라. 따라서 a로 수렴을 하고요. 자, an이 a로 수렴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극한값, 문제에 주어진 극한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n이 무한대로 가고요. an 빼기 a분의 fan 빼기 b는 a 플러스 3으로 수렴한다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n이 a로 가고 있거든요. an이 a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모가 a 빼기 a, 즉 0으로 수렴하는 중이고요. 그에 의해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지만 어딘가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분자가 지금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an이 a로 가니까 fa 빼기 b로 수렴하고요. 그거의 값이 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a가 b라는 사실이죠. fa가 b니까 이제 식을 우리한테 친숙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a분의 fan 빼기 fa라고 쓸 수 있죠. 뭐 한 걸까요? b를 fa로 바꿔서 다시 써준 거예요.
이런 대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지금 a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뭘까요?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A가 됩니다. F'A는요. 위에 이미 미분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이 값이 누구와 같다 그랬냐면요. A 플러스 3이랑 같다 그랬죠. 요 방정식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A의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2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B도 구해야 되겠죠. 아까 확인을 했다시피 B는 FA와 같았고요. 즉 F2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대입해보면 4 더하기 2가 나와서 6이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6, 그래서 답이 8로 나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가 주어져 있고요. OP에 평행하고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하고 점 p와 직선 ln 사이의 거리를 dn이라고 하겠대요. 우선은 dn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dn을 구할 거예요. d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dn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겠죠. dn은요, 지금 점 P와 L은 사이의 거리래요. 여기서 Ln이 뭐죠? OP와 평행한 직선이죠. 정확히는 접선이죠.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dn이 필요한데 dn이 점 P와 ln 사이의 거리니까 적어도 ln이 무엇인지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먼저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이해하기는 가장 좋습니다. 귀찮다고 그래프 생략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y는 x제곱 반쪽짜리만 그렸고요. 이 위에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왼쪽은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서 OP의 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 OP 직선 OP랑 평행하고 그렇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간단하게 n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n이면서 지금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점 P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데요.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점 P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나 그냥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나 동일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구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n인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저는 언제 기울기가 n이 되는지 그 접점을 먼저 구할 겁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n이어야 되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n인 순간을 간단하게 구하면 되겠죠. 미분을 했고요. 얘가 언제 n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x가 2분의 n일 때라고요. 그러면 접점이 지금 2분의 n, 대입하면 4분의 n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접점이 나왔고요. 원래는 이 접점을 지난 직선까지 구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목표는 ln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dn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냥 이 접점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갈게요. 저는 dn을 2분의 n, 4분의 n제곱이라는 점에서부터 y는 nx, 뭐 한 걸까? 이거 y는 nx 뭐야? 직선 OP예요, 얘가. 그쵸? 직선 OP예요. 직선 OP의 사이의 거리를 dn이라고 하고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해 보여서요. 그래서 dn을 구하면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n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의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분의 1 n제곱으로 나옵니다. 절대값은 지울게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문제에서 사실 구하라고 한 건 이거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dn의 극한값은 하고 물었고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4분의 1 n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간단하게 최고차항 개수 비교로 답을 낸다면 그냥 4분의 1이겠죠. 선분의 길이를 각각 줬죠. 직각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선분 AC에 접하는 원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결국은 LN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LN이 필요해요. 제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LN이래요. 그럼 난 LN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BC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뺄 것 같아요. 그쵸? BC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고 반지름만 구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요. 본능적으로 좀 수선을 내리게 되죠. 심지어 접하는 중이니까요.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일 거고 자, 그 접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접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일단 AC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이 AB의 길이 곱하기 BC예요. 지금. 직각삼각형의 직각이니까요. A 곱하기 B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여기서도 C 곱하기 H도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같은 삼각형 가지고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있으니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생각해봐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반지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거죠. 그럼 AC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쓰는 게 좋겠죠.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AC분의 AB 곱하기 BC예요. AB 곱하기 BC. 그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LN은 BC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루트 n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루트 n 플러스 1로 묶어줘서 정리 좀 하고 그러고서 극한값 확인할게요. 이런 형태 보면 우리 어떻게 정리하고 싶죠? 통분하고 싶죠? 통분해서 보시면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빼기 n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분자에 있는 애들을 유리화를 살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모만 밖으로 지금 따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유리화를 하면서 써볼게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분자는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되면서 n 플러스 1만 남아요. LN은 정리가 다 끝난 것 같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ln 곱하기 n의 a제곱을 했을 때 그게 b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ln은 수렴하나요? 얘는 수렴하죠. 1 더하기 1분의 1로요. 왜냐면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고 근데 여기서 분모가 1차예요. 왜? 루트 n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뭐야? 루트 n이네요. 뭐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루트 n이 하나만 더 있어서 n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싶죠. 루트 n제곱으로. 그래야지 지금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2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면요. 극한값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분모 동일하게 썼고요. na의 제곱이 지금 2분의 1, a가 2분의 1, 즉 루트 n이라고 정리를 우리가 했으니까 루트 n을 곱해서 써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분모 동일하고요. 분자도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만 곱해졌을 뿐이에요.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하고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b는 2분의 1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했으니까 답은 4번 되겠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ak가 이렇게 극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ak의 수열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k가 지금 몇으로 수렴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ak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k 때문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네. 자 우리 이렇게 분모에도 지수 형태 그러니까 등비수열 형태, 분자도 등비수열의 형태로 나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미세 크기로 확인을 하죠. 미세 절대값이 큰 놈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항상 경계가 누구냐? 경계는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놈입니다.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K가 그 값보다 클 때, K가 그 값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계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게 누굴까요? 바로 4예요.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4가 있거든요. 2로 보이시나요? 4죠. 왜? 2의 2n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2n제곱이고요.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요. 밑이 4예요. 따라서 밑이 4인 걸 기준으로 쪼갤 거예요. K가 4보다 클 때, 그리고 K가 4일 때, 그리고 K가 4보다 작을 때.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안 다룰 거예요. 자, K가 4보다 크다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K의 n제곱 더하기 2의 2n 플러스 1제곱 분의 K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요거를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K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K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2 더하기 얘를 아까 정리해 놓은 형태로 쓸게요. 2 곱하기 K분의 4가 되겠죠. n제곱 분자도 써버리면 요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K가 4보다 크기 때문에 K분의 3이나 K분의 4는 모두 1보다 작아요. K가 4보다 크니까요. 1보다 작은 거에 n제곱을 했어요. 1보다 작은 거에 n제곱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네는 모두 0으로 수렴하겠죠. 밑이 어떻기 때문에 밑이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지금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몇으로 수렴할까요? 그럼 전체 값은 2분의 K로 수렴하겠죠. 만약에 K가 4라면요. 만약 K가 4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K에 4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K에 4를 대입해서 써보면 2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4의 n제곱으로 나눠야겠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죠. 4분의 3의 n제곱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남는 값은 2 더하기 4분의 4, 답은 1로 수렴합니다. 마지막 K가 4보다 작다면요. 이번엔 누가 그럼 밑이 가장 큰 거죠? K가 4보다 작기 때문에 밑이 가장 큰 건 4예요, 지금.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고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2 곱하기 4분의 k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k 곱하기 4분의 k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0, 0, 0으로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가 4보다 작은 즉 a1, a2, a3까지는요. 모두 0일 거고요. a4는 1이라고 지금 확인을 했고 a5부터 a11까지는 모두 2분의 k죠. 즉 2분의 1로 묶었을 때 5, 6, 7, 8, 9, 10, 11이라는 뜻입니다. 시그마 공식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사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버리면은 16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고요. 8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56 나오겠네요. 반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고요. 1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9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